공부도 공부지만 뭐 달리기조차도 사실은 1등을 해본 적이 없는, 그냥 좀 뭔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알고 보면 자기도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자기를 너무 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. 제가 이제 무료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조금 좋아가지고 출판사들한테 조금 연락을 받고 이제 계약을 어느 분이랑 할지 좀 약간 세심하게 따져보고 있는데, 저 한 5군데인가? 5군데 정도 받은 것 같아요. 출판사에 바로 투고를 넣는 방법도 있고, 무료 연재처라고, 그러니까 여러 군데 무료 연재처가 있어요, 인터넷에. 근데 거기서 무료 연재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작품을 출간을 할 수 있겠다, 출판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메일로 컨택을 주시거든요. 컨택을 주시면 따질 거 따지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상황인데, 저희가 직접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랑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거쳐서 그분들이 이제 다듬어 주시고 뭐 교정이나 교열 봐주시고 예를 들면 표지나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. 우리 이런 작품 우리 출판사에서 넣을 텐데 니네 거기서 출간할 수 있겠니? 이렇게 심사를 넣으면은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는 이 작품이 뭐 잘 될 것 같은데 좋은데, 이렇게 되면 이제 픽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. 얘는 이런, 그러니까 프로모션도 그리고 되게 상중하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그러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마다 무료로 한 편씩 공개가 되는 프로모션이 있는데, 그게 이제 사람들을 유입하기가 좋으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프로모션이거든요. 그 이름은 각자 다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한 편씩 볼 수 있는 프로모션? 그런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1%는 엄청나게 벌고 또 나머지들이 그나마 이렇게 약간 좀 가져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소위 말하는 그 무명 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갈지는 사실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유튜버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재능이 되게 받쳐주시는 분들은 영상 하나로도 빵 터지고 뭐 작품 하나로도 빵 터지고 하는데, 진짜 뭐 몇 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, 그게 참.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6개월을 썼는데 치킨값도 못 벌 수도 있다, 이런 말을 하죠. 그 유튜브도 좀 비슷하잖아요. 사실 막 장비 사고 막 뭐 엄청 노력해서 막 편집 다 했는데 조회수가 막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죠. 치킨값도 못 벌었다, 이렇게.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오래 할 수 있게 유지하려고요. 굳이 꼭 다녀야 될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것도 못 되겠지만, 굳이 뭐 그만둬야 될 이유도 없는? 약간 그런 느낌?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딱 좋은? 사실 회사 다니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, 항상 퇴근하고 오면은 밥 먹고 쓰고 홈 트레이닝 좀 하다가 자고 또 이제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이제 주말에도 또 쓰고, 뭐 가끔 약속 있거나 이럴 때 빼고,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인생에 그 잠자고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의 시간을 빼고는 거의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불안해요. 뭔가 안 하면은 뭔가 기분이 그래요. 내가 오늘 안 써도 되는 건가? 이러면서. 그러니까 연재를 하면 이제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에 쓰지만, 연재를 안 할 때도 저는 뭔가 이제 비축분이라고 이제 그걸 쌓는 과정에서 계속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약간 좀 뭔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쓰고 나서 놀아야지 뭔가 마음도 좀 개운한? 한 2시간, 평균 2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. 그 이상 넘어가면은 저도 힘들고 사실은 그런 거죠.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어차피 붙들고 있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, 뭐 아니면 이제 저는 또 웹툰 드라마 뭐 보는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저는 머리가 돌고 되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꼭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도끼를 항상 어느 순간부터 좀 충전해서 사는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결과가 있겠지만, 저는 되게 상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는 편?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성공하는 게 힘들잖아요. 뭘로 성공을 하겠어요, 뭐. 시도를 한 지는 1년이 넘었죠? 전 처음 쓸 때도 돈보다는 좀 약간 자아실현 쪽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냥 직장은 제가 소모품처럼 사실은 좀 쓰이는 느낌이잖아요. 월급 받다가 사실은 퇴직하면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만인 거고, 특히나 뭐 지금 제가 하는 업무가 그렇게 막 뭔가 좀 서브적인 업무라서 회사에서 나의 뿌듯함을
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? 약간 그런 마음에 좀 저는 시작한 게 큰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또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커져서 오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대를 사실 안 했어요. 2년 전인가 이제? 2년 전에 잠깐 백수가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제 인생의 약간 터닝포인트였던 게 그때 뭔가 좀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간이었다고 해야 되나? 2, 3개월이었는데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봤어요. 뭐 진짜 전 드라마 좋아하니까 밤새도록 드라마도 보고 막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자고 싶을 땐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근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남더라고요. 사람이 되게 놀기만 하니까 사실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.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나면은 내가 오늘 뭐 한 거지? 이러면서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이제 뭔가 나도 얘기를 짤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러면서 그냥 막 써짓긴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시놉시스도 없고 뭐 줄거리 내가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일단 하루에 한 편씩 맨날 이제 써서 올리기 시작했어요. 그때는 뭔가 저도 막 써서 그렇고 프랑스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. 막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뭔가 좀 되게 뿌듯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은 그때 약간 그런 생각? 가능성을 요만큼 보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또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좀 뭐 제대로 시놉시스도 짜고 뭐 결말도 생각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뭐 연구 같은 걸 안 했었는데 이제 갈수록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걸 조금씩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사실 그게 조금씩 쌓이면서 지금의 이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연구를 해서도 있지만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던 애여서 그런 백과사전이 제 머리 안에 있어요.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만화책, 만화, 드라마, 소설 이런 거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서 웹소설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인풋이라고 해요. 뭐 다른 작품을 읽고 좀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거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. 왜냐면은 인생 자체가 인풋이었어가지고. 저는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제일 즐겨보던 예능 프로그램이 강호동의 연애편지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게 성골이었던 거죠. 저는 로맨스 성골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짝짓기 프로그램.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인생이 이렇게 되라고 흘러온 사람 같은? 로맨스를 누가 좋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늘 좋아해왔고 약간 머릿속 자산이 됐죠. 근데 또 저는 저희 부모님이 되게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엄청 뭐라고 하신 스타일이 아니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전 지금 생각하니까 좀 되게 감사한 거예요. 그냥 냅뒀어요. 저를 방목해뒀어요. 그래 만화책 봐라. 저희 엄마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데 저희 엄마가 그 말씀 안 그래도 이제 전화를 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드라마 보겠다고 드라마 앞장면 놓치면 안 된다고 야자 끝나고 그렇게 뛰어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앞장면 놓친 거 싫어해가지고 막 야자 끝나고 야 뭐 7번 틀어놔 이러면서 동생한테 가자마자 봐야 되니까 틀어놔 이러면서 막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.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 이만큼만 5cm만 더 파면 우물이 있는데 난 5cm 전에서 지쳐서 그만둬버리는 거지.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의 본업을 지키면서 하는 게 그런 썰들도 좀 들었었어요.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집필을 하시다가 첫 작이 엄청 대박이 났대요. 그래서 첫 작, 두 번째 작, 세 번째 작 이렇게 계속 잘 돼야지 사실은 전업으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작, 세 번째 작이 좀 잘 안 되고 미끄러지신 거예요. 결국에는 회사를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서 집필을 하시면서 이제 회사 생활이랑 병행을 한다고. 이지대가 있고 없고가 내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고 해야 되나? 뭘 할 때? 근데 그 심리 상태가 저는 결과적으로도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조바심을 내니까 될 일도 좀 저는 안 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꿈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소설로도 꽤 그래도 살 만큼 벌 수가 있는 이게 되면은 저는 제 꿈이 제 가게를 차리는 꿈이 있어가지고 항상 상상 그렇게 하는데 되면은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볼 것이고 아니면 뭐 나의 한계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이제 뭐 그냥 투잡으로 뭐 어느 정도의 부수입원이 될 정도만 되면은 그냥 회사를 다니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해요. 공부도 공부지만 뭐 달리기조차도 사실은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좀 뭔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 스스로를 되게 내가 평가를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그냥 뭐 저처럼 되게
저의 전처럼 뭔가 방황을 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. 나는 좀 내가 별론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너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 알고 보면 자기도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자기를 너무 저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이렇게 돼서 그런 건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제가 좀 솔직히 떨어지는 사람이라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, 예전에는.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서 뭘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더라고요, 그게. 약간 그런 입장이잖아요. 항상 을의 입장에서 막 왜 이렇게 하셨어요?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?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놓여져서 살아가잖아요. 근데 이제 뭔가 내 거를 하니까 나를 존중을 해주잖아요. 그분들이. 그런 기분도 되게 좋고 뭔가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다. 약간 그 감정을 느껴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플러스인 것 같아요. 뭔가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서 그런 경험담 같은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. 투잡식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방식들을 알려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게 다른 분야에서 흉내를 낸 거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뭐 저는 그런 모든 게 다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되게 모든 타이밍이.